지금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요. 과연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인들은 누구고 또 그 왕좌를 빼앗으려는 도전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시장이 왜 새로운 황금알인지 그 규모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거인, 릴리와 노보의 치열한 전쟁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미래의 전쟁터,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황금알입니다. 도대체 이 시장의 기회가 얼마나 크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 엄청난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00조 원. 2030년에 예상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1년 GDP보다 큰 돈이에요. 게다가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었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여기가 또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무려 76%가 여성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약이 단순히 비만 치료의 영역을 넘어서 거대한 뷰티 그리고 웰니스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재 고객층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거죠. 성장 잠재력은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 이 약이 필요한 사람 중에 실제로 약을 쓰는 비율, 즉 시장 침투율이 고작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30년엔 이게 15%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도 이 시장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할 룸이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죠. 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 시장은 딱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의 판도를 요약하면 바로 이 표 하나로 끝납니다. 한쪽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습니다. 이건 GLP-1이라는 호르몬 하나에만 작용해요. 그런데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는 GLP-1의 GIP까지 호르몬 2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이중작용제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체중은 22.5%로 훨씬 더 많이 빠지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부작용인 메스꺼움은 오히려 44%에서 30%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한 시장 분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가격은 똑같은데 효과는 더 좋고 부작용은 적다? 환자들이 굳이 옛날 약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압도적인 성능은 결국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초 드디어 일라일리리가 누보노디스크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거죠. 시장의 왕자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될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그럼 현재의 승자는 릴리라고 칩시다. 그럼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전쟁터가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몇 킬로그램 빼주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느냐, 바로 편의성과 내약성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명확합니다. 처음엔 삭센다처럼 매일 맞아야 했죠. 이건 이제 과거의 유물입니다. 지금은 위고비나 젯바운드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시대고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모두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 바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전쟁터죠.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 단어는 꼭 아셔야 합니다. 티트레이션. 이게 뭐냐면 부작용 때문에 처음부터 약을 세게 못 쓰고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는 기간을 말해요. 굉장히 번거롭죠. 만약에 이 기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약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부터 최대 효과를 낸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열리니까 당연히 새로운 강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두 강자를 위협하는 막강한 도전자들이 지금 링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도전자는 단연 화이자입니다.
네, 그 제약 공룡 화이자가 맞습니다. 사실 초반에 한번 크게 삐끗했는데 그렇다고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모든 걸 쏟아붓고 있거든요. 화이자의 전략 변화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원래는 먹는 약 하나에 올인했다가 간 독성 문제로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메스클런이라는 회사를 거액에 인수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리고 단숨에 주사제와 먹는 약을 모두 갖춘 릴리나 노보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버렸죠. 정말 공격적이고 영리한 한 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판도를 쭉 훑어봤습니다. 시장 규모, 선두주자, 미래 경쟁, 그리고 도전자들까지.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고민될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약성, 부작용이 적어서 환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약을 계속 쓸 수 있는가. 둘째, 반감기, 즉 투약 주기입니다. 주 1회에서 월 1회로 넘어가는 순간 시장의 판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티트레이션, 이 번거로운 기관을 없앨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내놓는 기업이 바로 미래의 승자가 될 겁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입니다. 현재는 일라이 릴리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고요. 하지만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살을 가장 많이 빼주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가장 편하고 가장 부작용 없고 가장 간단한 치료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화이자 같은 야심찬 도전자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티트레이션이 없는 월 1회 약물.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의 경쟁이 지금 기술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나타나서 이 거대한 시장의 판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까요? 바로 여기에 앞으로의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겁니다.